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번 주말이 위험하다 라고 하면서 이 나스닥 폭등에도 불안한 이유라고 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러면 지난 주말 동안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잘 버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보시면 지금 목요일,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 해가지고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떴어요. 그리고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23K가 살짝 무너져가지고 22,950달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주말 동안에 내리 하락을 하면서 지금 4일 연속 음봉이 뜬 상황인데 오늘마저 음봉이 뜨면 이제 5일 연속 음봉이 뜨게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올해 1월 1일 이후로 이 해가 바뀐 이후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틀 연속 음봉이 뜬 적이 딱 이때 한 번밖에 없습니다. 이때 1월 17일부터 18일 이때가 딱 연속으로 음봉이 떴었고 그 외에는 하루 음봉이 뜨면 다음날 양봉이 뜨고 또 다시 음봉이 뜨면 다음날 양봉이 뜨면서 연속으로 해서 음봉이 뜬 적은 매우 드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4일 연속 음봉이 떴다라는 것은 제가 이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직 비트코인 가격이 이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이 상승 추세도 꺾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살짝 조정만 주고 다시 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이 미 증시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 증시를 보면 이 빅테크들의 실적이 좀 안 좋았던 관계로 보시는 것처럼 구글이 3%, 아마존이 8% 넘게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대부분 빠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정말 이 역대급으로 강한 노동시장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래서 결국 이 미 증시가 이번 주에 하방으로 방향을 튼다면 아마 이 비트코인은 그 상승 동력을 좀 잃어버리고 이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서 조정다운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제가 이런 단기뷰를 드리는 것이 뭐 예언을 한다거나 뭐 시장에 방향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. 저도 지금 뭐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락에 베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. 저는 단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상 판단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. 그럼에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하락이라는 매를 맞더라도 미리 알고 매를 맞으면 심리상 덜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설령 여기서 하락이 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리고 이제부터 하락이 오더라도 왜 기회로 삼아야 되는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시대의 끝은 폭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뭐 제가 선동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뭐 폭등은 아니더라도 이 인플레이션의 끝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튀르키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터키로 불렀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이 터키의 물가 상승률이 꽤 높다라는 소식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기사가 작년 11월에 나온 기사인데 이 터키가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80%대다라고 하면서 25년 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어요.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이 정도면은 뭐 경제가 망가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뭐 주식시장은 처참히 무너졌을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이게 이 터키의 종합 주가지수를 보여주는 것인데 최근 5년 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. 그런데 보시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미 증시를 한번 보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 잠깐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로 이런 미친 상승이 나오면서 2021년 한 11월, 12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런 하락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시면 비슷하게 이 코로나 때는 이런 하락을 했지만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래서 이 고점을 찍었을 당시가
2021년도였고,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이런 하락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터키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 상승을 했고,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도 오히려 이런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이면서 작년 12월에는 이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 베네수엘라를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올해 1월 24일에 나온 기사인데, 이 베네수엘라가 작년 물가 상승률이 무려 234%였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 베네수엘라의 종합주가지수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, 보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의 종합주가지수도 작년 한 해 동안 오히려 물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 주식시장도 함께 이 동반 폭등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이런 나라들은 잘 못 사는 나라고,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 영국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영국 같은 경우가 작년 12월에 물가 상승률이 무려 10.5%였고, 식료품 가격은 16.8%나 상승을 했다라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영국 하면 작년 보시면 이 10월 달에 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를 했는데, 이 감세안을 발표하자마자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반대로 이 국채 가격은 폭락을 하면서 연기금이 이 디폴트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국발 금융위기까지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이 리즈 트러스 총리가 45일 만에 이 총리직에서 사퇴하는 정말 초유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어요. 그렇다면 이 영국이 이렇게 금융위기까지 말이 나왔을 정도면 주가가 곤두박질 쳤을 것 같은데, 그럼 영국의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요것은 2002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이 영국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런데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영국의 종합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영국도 지금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데, 이 주가의 움직임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럼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,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게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이 인플레이션은 좀 단순하게 말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이 화폐의 가치는 계속 하락을 하는데, 그런데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르네 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가치를 보존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런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모이면서, 그래서 이 영국이 다른 증시와는 다르게 이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여지고, 마찬가지로 이 베네수엘라나 이 터키 역시 그런 이유로 이런 폭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, 이 CPI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우리가 이 CPI 발표를 볼 때 미국의 6월 CPI가 9.1%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,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이 CPI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9.1% 상승을 했다라고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CPI가 전년 같은 달과 대비해서 몇 프로 상승했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 CPI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은 물가의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, 물가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럼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업이 물건을 만들 때 그 원가 자체도 오른다는 것이고, 그렇다면 이 물건 가격도 오르게 될 겁니다. 그럼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건 가격이 오른 만큼 매출액도 증가할 것이고, 그럼 단순하게 본다면 이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기업의 가치도 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니까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된 것은, 물가가 오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, 특히 이 미국의 연준에서
돈의 흐름을 강제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대표적으로 금리를 조절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기도 하고 매입하기도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건데,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 돈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을 하니까 주식이라든지 부동산,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런 금리 인상 같은 인위적인 조절이 정상화만 된다면 그간 억눌렸던 가치는 순식간에 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의 끝은 다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. 특히 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. 게다가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이제 내년으로 다가왔어요. 그래서 여러모로 볼 때 이 가치가 올라갈 이슈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아가야 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지금은 다시 현금이 귀하고 대접받는 시기가 왔지만 이건 역시 사이클일 것이고, 돈은 또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설령 단기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열심히 이 자산들을 사 모아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많은 자산 중에서 아직 이 대중화가 덜 된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앞으로 더 큰 기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